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수가 좀 출렁출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타격을 받은 게 살짝 엔화였는데요. 일본이요. 여러분이 간혹 일본의 침체를 이제 우리가 일본의 침체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침체는요, 우리는 원화가 강세가 아닌 약세였잖아요. 일본이 침체, 그럼 계속 일본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엔화 강세에서 침체가 왔습니다. 즉 레이건 때 프라자 호텔에서 엔화 강세가 됐어요. 합의를 하면서 엔화 강을. 여러분 일본에서 막 도시락 들어오고 우리 그랬잖아요. 보온밥통 들어오고 그러다가 딱 끊겼죠. 그때 프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주 단기채는 저금리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지금도 독일이나 이런 애들도 저금리였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전에는 못 올렸어요. 마이너스 금리 때가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 막 폭등을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금리를 대놓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 버리니까 엔화에 대한 구간을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그 구간을 레인지를 살짝 높이니까 그건 바로 엔화 약세가 되면서 금리가 올리는 효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채권은 사실 그렇게까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파월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어쩌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채권이 묵묵히 있다가 요즘 채권 쪽이 바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빌 그로스 채권왕도 그리고 건들락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급하면 내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어떻게 올라갔나. 우리가 코로나 때 시장에 돈을 공급을 했죠. 채권을 공급을 해서. 근데 그때 왜요? 경기가 좋아서 시장에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었다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전부 다 상점들도 그렇고 가게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그래서 공급한 거예요. 자연히 녹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무리하게 수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채권 쪽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여기저기서 채권 아카데미랑 많이 하죠. 그 얘기는요. 그리고 은행채도 2달 만에 발행을 합니다. 그럼 채권 금리는 뭐냐면요. 우리 국채 가격은 쉽게 금리가 낮아야지 돼요. 결국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쭉 낮아졌고 우리의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바로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긴 선에서 보면 지금 올라간 게 리먼 때가 제일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 금리도 결국 이 안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파동이 살짝 올라가고 말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채권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엔화절을 만들면서 마지막 금리를 파격이 좀 쪽으로 움직인 거에 반해서 어떻게 됐냐면 또다시 금리가 일단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요. 파월은 다른 채권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채권 2년물을 봅니다. 10년물 채권이 바로 10년물 채권 플러스 물가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독일은 7년물이고요. 근데 10년물 채권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미국의 2년물 채권이 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 일본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2년물 채권이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2년물 채권이 지금 오늘 4.21 정도였는데 4%대 무너진다 그러면 파월은 할 말이 없습니다. 파월은 임기가 내년 2월이에요. 이후에 금리를 올린다 어쩐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요즘 파월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채권 쪽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채권이 얼마나 강하냐고요. 그럼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되냐 안 되냐를 다 맞춘 건 바로 채권 쪽에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여러분 경기 침체를 뉴스에서 검색해 보고요. 오래된 순서로 한번 최근 순위 아니라 보세요. 경기 침체가 아니었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금리가 당연히 올라갔어요. 근데 오히려 파월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수요 정책에 의한 금리를 올리는 게 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쪽에 얘기를 할 때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게 심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올 수 있고 경기 침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채권 아카데미 막 생기고요. 은행채 지금 2달 만에 발행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금리가 그리고 개인 투자들도 채권 쪽으로 근데 여기 개인이 투자는 채권 투자는 그거는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하고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투자해서 괜히 이제 채권 쪽에 눈을 돌렸다. 이런 정말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최근에 우리의 10년물 채권 금리가요. 4.6에서 지금 3.3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일본 금리 인상이나 다름없는 거였죠. 이 레인지 폭을 늘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3.6까지 갔다가 다시 3.5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서 10년물 채권이 지금 1,600원대 오늘 시작했거든요. 고점 1,780원 거의 1,800원 갔어요. 이거 9,100원까지 내려왔던 건데요. 얘가 다시 우리 10년물 채권이 11,000원 정도에 안착한다 그러면 우리는 빅스텝은 절대로 못 올리고요. 베이비 스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대로 자꾸 파월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금리를 지금 안 올리는 상황에서 오는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오는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채권은 자 우리가 자금 시장에서 거대하고 거의 금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금리를 맞춰왔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는 채권 규정이 21년도 1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요. 저희가 들어가는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은 자 뭐가 틀리냐면 사모채권이에요. 권리를 1년 가져요. 1년 뒤에 권리를 갖습니다. 채권을 받은 무기명자가 왜냐면요 3개월 정도 공모를 하면 자 둘이 어떤 좀 공모를 할까? 모의를 할까? 이렇기 때문에 기간을 1년까지 줘서 1년을 기다려야지 권리를 갖는 채권들이에요. 그럼 이게 주식이냐 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회사채 알아야지 주식 투자하잖아요. 회사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삼성전자도 다 회사채. 삼성전자 등급 아시나요? SK하이닉스 등급 아시나요? 카카오게임즈 등급 아시나요?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이후에 추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약정에 의한 채권 가격을 다 확인하셔야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주식보다는요. 종목, 자 시총이 좀 작고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 2년 빨리 좀 해주지. 자 정확한 종목만 특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경기가 조금만 이거보다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자 올라가는 게 멈추고 낮아지기만 해도 성풀 종목들이 꿀단지 종목들이 예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채권 규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원칙에 의한 종목은 자 떨어지는 구간이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알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게 되면 자,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풀 나무 종목 사는 방법과 어떤 채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회사채 추가 발행이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사채가 지금 뭐 A 등급이다. 근데 추가 발행 채권이 삐삐 뿔 등급이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두렵겠죠. 근데 자 사모채권을 발행한 경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공풀이 꿀단지 안에서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보겠는데 이제 진정한 꿀 종목이 더 압축이 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자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종목들은 다 발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21년도 11월 달에 되게 많은 채권들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행한 채권들은 자 어떠한 약정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을 충실히 자 이행한 해서 발행한 종목들로 봐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관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꿀 종목 한번 이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왜? 상승시 바로 시점?
자, 이 3호 채권은 그 시점을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게 위험하냐고요? 아니요. 자, 어차피 목표가는 거의 세금을 띈 가격이라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자, 거기에 리픽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따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가격 하단부에서 만약에 빠질 경우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데요. 빠지더라도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그리고 계산은 당일 산술 평균. 여기에 나누기 3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높은 가격대를 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 자,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법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채권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시지만 이건 기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바로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자, 채권, 즉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 이 약정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약정을 골라내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것 말고도 정관에 의한 또 주주 추총에서 이런 약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 재무제표는 당연히 자, 여러분 주식이 빛보다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 보고 들어갔을 때 주 재무제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도 이게 제일 여러분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명 채권의 이자 확인, 매물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무기명 채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자가 막 4%다. 근데 5년이다. 3개월에 한 번씩 2표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 15%짜리도 있어요. 이런 종목을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가 어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또 하나의 어떤 채권들이 근데 그 채권의 가격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도 그 가격이 뚝 떨어진 가격. 그러면 그 가격보다는 지금 오히려 낮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서 채권은 30%의 리픽싱을 즉 떨어졌을 때 10,000원짜리가요. 10개 갖고 있을 때 7,000원 되면 13개를 받을 수 있어요. 70%까지는. 근데 그거 말고도 30% 정도는 빠졌다. 충분히 수익 나겠다 하겠지만 정관이나 또는 자 주주총회 때 결의한 내용에서 보면 30%가 아니라 75%까지도 빠진다. 그럼 10,000원짜리 종목이 2,500원 될 때까지 여러분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지만 2,500원에 들어갔는데 자 정말 재무구조도 괜찮아요. 채권도 너무 괜찮고 그 회사가 코스닥 상장이던 코스피 상장 회사가 자 하지만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금부터 사갖고 그게 아니라 약정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 충분히 조정을, 리픽싱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채권 그 이후에 떨어진 가격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 자 종목들은 마이너스 날 일단 매수한 다음에부터는 마이너스 날 20번 정도 물을 주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물을 다 주셨는데 또 떨어진다. 어떻게 해요 하겠지만 자,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여기에 또 더하기 당일 주가 체크 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전환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높은 가격 전환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나는 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채권을 보면서 체크를 해 들어가겠는데요. 자 추가 상승은 훨씬 크다. 지난주에 차트만 보여드렸어요. 자, 이 종목이 저점 대비 126.59%인데 왜 더 올라갈 것이다.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정을 거치라도 올라갈 것이다. 얘기한 건 채권의 약정에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면요. 요거예요. 저점 대비 125.59% 올랐지만 결국은 336.84%까지 올랐어요. 자, 1,140원에서 4,995원에 갔지만 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지 미리 뭐 예상을 하냐고요? 채권 약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약정에 특이 발행 조건도 나와 있고 세금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했을 때 물론 그 금액보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
내가 아는 만큼만 채권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금액만으로도 수익을 내도 저점에서부터는 아니어도 여러분 한 100% 정도는 이 종목은 당연히 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333.84%. 자 지난주에보다 더 상승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상승이 이만큼 커졌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보셔야 되죠. 4,995지만 가격은 한 4,400원 정도가 정말 안전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가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자, 안전하게 들어가는 건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 조정이 올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아니에요. 이 가격에서 파나 마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격을 굳건히 이 금액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인데요. 5,130원이요. 근데 이대로 보기에는 이 채권의 약정에서 일단 리픽싱 30%도 자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15.4%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바로 4,400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점에서 밀렸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해서 불안할 경우에 물론 채권이 안 있으면 정확하게 가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샵 3772 치시고요. 자, 우리 휴대폰 010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때 번호를 샵 3772로 치신 다음에 보내는 문자에 제 이름 구미영을 치시면 바로 링크가 옵니다. 그럼 링크에 자, 노란 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자,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기다려도 될지 물론 채권이었으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히 맞출 수는 뭐 차트에 의해서 차트는 후행인데요. 하지만 채권이 있으면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이 발행 조건이나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표면 이율이 0이에요. 이제 안 받습니다. 여기에 자 보증도 없어요. 여기에 또 다시 선매출. 이 선매출은 뭐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우리보다 남아있는 회사의 유보금을 이 채권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자,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선 표본금리 0%의 무보증, 그러니까 무이자 여기에 이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채권을 팔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3호예요. 3호기 때문에 자, 1년 이후에 권리를 갖는 채권입니다. 공모가 아니에요. 지인에게 이거 살래? 이랬던 종목. 그런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여기에 무기명이에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는 무기명자가 위험한 거죠. 이게 85억을 발행했는데요. 아우딘 피처스의 채권이 지금 한 4개 정도가 발행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채권이 가장 많은 가격으로 85억을 발행했고 목표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목표 금액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요. 4만 원이에요. 근데 특이 발행 조건에 리픽싱 75% 쉽게 그냥 만 원이라 그럴게요. 리픽싱 75%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은 채권을 조금 아시는 분이 어떤 땡땡 종목을 들어갔는데 리픽싱이 채권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30%까지 만 원짜리가 10개인데 7천 원이 되면 13개를 받은데 지금 7천 원이니까 사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냥 정관이나 자 주주총회 때 자 결의한 대로 거기 75%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자 그리고 채권 규정에서 70에서 100% 사이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75%예요. 그럼 만 원이 아닌 2,500원부터 여러분 이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재무구조 당연히 보셔야죠. 최대주주 지분 보셔야죠. 매물대도 보셔야죠. 자 회사 인원, 직원 수도 보셔야죠.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계속 하고 있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회사가 자금을 넣는지 다 체크를 하시면서 채권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 잡지 않고 정확하게 특히 여기에 재무구조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채권 이외에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회사가 천억대의 회사가 있어요. 천억대의 회사가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이 예를 들면 20%예요. 20% 최대 주주 지분이 여기에 자, 주요 주주 여기 한 30%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낮은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50%, 이 중에 15%를 회사가 낮은 가격.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채권이지만 약정이랑 다 보면 회사가 1,000원에 뚝 떨어진 가격에 15%를 딱 가져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9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낮은 가격,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산 가격 70%, 7,000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반을, 발행한 채권의 50%를 어떻게 해요? 낮은 가격에 잡았다. 그러면 7,000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산 가격까지, 자, 수익은커녕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자, 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1년도 12월 1일에 풋옵션이 표시되어 있는 채권 무기명자가 자, 무조건 행사를 가격이 올랐을 때밖에 안 돼요. 안 그러면 85억 발행해 놓고 한 가격 떨어져서 60억에 소각을 해서 빚은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한 10억, 20억 손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랜 시간 기다려 놓고. 근데 이제는 자, 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건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인하셔야지 돼요. 최대주주 지분이 이 채권 발행한 당시에 자, 최대주주가 지분이 50%를 넘을 수가 없으니 그냥 들어가실 바에는 최대주주 지분이 정말 좀 많구나 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바로 아우딘 퓨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종목이 사채권자의 선택이 돼 있어요. 자, 이 채권은 이거는 콜이 아니에요.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고 사채권자가 자, 바로 무기명자가 85억을 알아서 빼가는 거죠. 사채권자의 선택. 그러니 주가가 30% 정도나 약정에 의한 건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약정이 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난 지점에서 올라가야 되니 우리는 이 종목도 5,130원이지만 자, 바로 30%라고 해서 3,000 몇백 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도 수익이 났지만 약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리픽싱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정관도 다 찾아보고 특이 발행 조건도 찾아보신다. 그러면 저가일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어차피 목표 금액을 일단 정관에 의해서 잡았다. 저는 여기서 15.4%를 뺐기 때문에 매도는 4,400원이에요. 그 뒤로 더 갔어도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 자, 마지막 2,550원 정도가 이 채권 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리픽싱 가격이 나오거든요.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트 보셨지만 급하게 올라가죠. 자, 빨리빨리 회복을 해서 자, 리픽싱 가격까지 얼른. 그래서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때 무섭게 빨리 1개월 가중 평균, 산술 평균,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당일 주가 나누기 3이거든요. 빨리 움직여버린 거예요. 자, 1,000원짜리 종목인데요. 1개월 막 1,000원짜리 떨어졌다가 바닥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주일 안에 그 시점이 주가 올라갈 때예요. 언제부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바닥을 찍은 어느 순간부터 올라갈 때 한 달, 일주일, 당일 나누기 요거 3개 더하기 해서 나누기 3이에요. 근데 급하게 장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 주듯이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하지만 여러분 정관에 나와 있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할지 나와 있는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채권 발행이 이미 된 걸 알고 있다. 근데 채권이 해석이 너무 어렵다 할 경우에 샵 3772 치시고 구미형, 제가 이 말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샵 3772가 뭔가 그냥 000 010 땡땡땡땡 여러분 휴대폰은요. 그 번호를 샵 3772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문자 잘 지냈니? 하고 보내야 되는 문자를 구미형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냐고요? 링크가 딱 와요. 거기에 비번도 들어있고 그 링크 들어가면서 비번을 넣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르겠길래 해봤더니 딱 이렇게 순서대로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권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아우딘 퓨처스는요. 자, 채권 규정이 개정되기 전 종목입니다. 리픽싱이 좀 세게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목표 금액을 찍었고 자, 그냥 단번에 찍어버리는 거죠. 이거 왜 이래 하는 순간. 그래서 성풀의 나무 종목의 특징은 여러분 예약 매도를 반드시 해놓으셔야지 돼요. 예약 매도 해놔야지 순간적으로 잠깐 한 일주일 안 봐도 되겠지 했더니 이미 고점을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성풀 나무 4호 예를 들면 지금 나무 4호 종목은 나갔습니다. 이런데
최소 20배 이상의 하락시. 하락하면 무조건 사는데 조금요. 20회는 살 수 있다. 물론 20번 자 음봉이라기보다는 그날 하락이 자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회까지.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200만 원치 사신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을 10만 원씩 나 20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전에 20번 사기 전에 올라갔다. 우리 기다림도 적은데요.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십시오. 일단 성불 나무 종목의 특징은요. 이미 1차, 2차, 3차 목표가가 예약 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권에 있는 규정대로 예약 매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무를 딱 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떨어질 때 물론 이 가격은 채권에 나와 있는 리픽싱 가격에 근사치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회사가 자 이 무기명 채권은 한 달 가중 산술 평균 일주일 당일 이렇기 때문에 더 빠지더라도 자 그게 바로 기회죠. 어차피 목표가는 나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2,800원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면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요. 자, 뭐 한 50% 정도 마지막 3차 매도를 50% 정도 들어갔지만 여기서 조정이 올 가격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달 1개월 산술 평균 그리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당일 가격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했을 때의 그 가격이 채권 약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리픽싱 조정에 들어가는 가격에 부합만 되면 돼요. 어느 날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균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요이땅 하는 순간 저점과 움직임이 시작해서 당일 가격까지의 고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1,000원이었지만요. 이 금액이 만약에 한 달이랑 일주일 이렇게 나누기로 했을 때 자, 이 종목이 이제 평균 계산을 낼 때 7,000원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1,000원이었어도 7,000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평균 가격을 냈을 때 10,000원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면 1,000원대 한 달 전에 1,000원이었어도요.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무리하게 막 7배가 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자 7,000원이 평균 가격이 나와야 된다. 그럼 13,000원에 가 있다. 나누기를 해보면 이 7,000원 가격에 부합돼 있다. 그러면 자, 채권 규정이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만 확보 안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최대 주주 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마다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0번 이상 매수를 한다. 조금씩. 자 근데 0.3%뭐 이게 아니라 딱 2, 3%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예전에 물론 전 채권 가격대로 좀 자 세분화해서 보겠지만 예전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으로 떨어진다 밑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한 번씩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한 번씩 차트를 보고 쉽게 찾겠지만 차트는 사실은 좀 후행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대로 해야 돼도 여러분이 자 채권은 하나하나 지금 공부해서 언제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자, 차트를 보는 방법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0회 이상 물을 준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10종목을 그냥 한 종목에 담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이런 성풀 4, 5종목처럼요. 여러분이 이제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정확한 약정대로 사시면 자, 여러 종목을 왜 사면 사야 된다고 얘기하죠. 뭐가 먼저 올라가고 뭐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채권 규정이 개정대로 해서 산 종목이면 종목수 많은 것보다는 안전하게 자 가격에서 리픽싱된 가격에서 저가로 사면 돼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데 자 아우디 피처스 같은 경우 1,000원대까지 자,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단문에 올라가는 게 채권 규정에 나와 있는 개정대로의 자 그 가격대 리픽싱 가격대를 맞춰야 되니까 빨리 올라가겠죠. 최대 주주가 지분만 확보 안 하면 돼요. 무기명자야 뭐 무기명자가 더 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낮은 가격에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자 하지만 가격은 정확하게 전환 가격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살 때 처음에 이런 CB는요 나와 있는 전환 가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밑이라고 사시면 안 돼요. 전환 가격이 4만 원인데 자 10,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정에 그 약정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매수 기회를 삼으셔야지 돼요. 하지만 채권 약정도 정확히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리 예약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사기 때문에 낮게 추가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2,800원이 이 채권 가격의 리픽싱 제시한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 하지만 이 가격은 약정에 있는 대로 자, 빠르게 한 달 가중 산수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수 평균, 여기에 또 더하는 게 당일 가격까지 해서 나누기 3을 해서 이 가격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만 확보 안 하면. 자, 그러니 빠르게 막 상한가 들어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갈 수 있는 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한 이상한 채권이 이제 소각 처리에 들어가던 자, 이 채권을 상환을 하겠다 할 때는 빨리 막 점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장대 양봉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해놔야지. 어느 순간에 팔려고 보면 이미 고점 찍고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움직였던 아우딘 퓨처스 같은 종목이 어떠냐면요.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후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만약이에요. 근데 아우딘 퓨처스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올라갈 때 이 종목이 혹시나 지금 조정이 다 올라가면 이럴 때 거래량을 수반하니까 수급이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매수했는데 잘 올라갔어요. 빛보다 빠르게 매도하지 않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3개의 채권 가격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어쩔지는 그 채권이 끝날 때까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본 채권대로의 약정대로 해야지 그 뒤로 떨어져 한번 올랐다가 수급이 들어갔다 떨어진 종목이 마무리를 설거지할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법이 아니라 채권 약정대로의 규칙 매매입니다. 규칙 매매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불안해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요. 자, 성불 나무 심기를 이제 딱 했는데 여러분 종목이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때 따라가시면 안 되죠. 이미 물이 푸르렀는데 이미 나무가 푸르러서 물이 충분해요. 근데 거기다 물을 계속 주면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 자, 이미 올라갈 때는 이양 매도대로 매도를 하시고 근데 자,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 처음에 나무 심은 가격대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마이너스가 무조건 20번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때 조금 편하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십시오. 자, 하락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락이 손절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자, 보통 채권을 보고 정확한 약정대로. 근데 아무 채권이나 발행한 건 안 됩니다. 채권 약정대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떨어지고. 예를 들면요. 키읔자. 무슨 좀 유명한 종목이 있었어요. 자, 카오조. 근데 이 종목이 10몇만 원대부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런데 5천억 발행했던 채권이 5만 얼마대 있더라고요. 5만 몇천 원대. 여기서 또 리픽싱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자, 더 떨어질까. 이렇게 보면 최소 리픽싱. 자, 15,000원 빼고. 자, 그럼 35,000원. 여기 또 어떤 약정이 걸렸는지도 더 확인해야 되겠죠. 자, 최소 그냥 약정을 안 보더라도 이 회사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35,000원까지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거 바로 추가 발행한 채권 때문이에요. 실적이고 뭐 일단 저렇게 채권을 낮게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일단 긴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법이 아닙니다. 20회 이상 물을 주는데 나 15번밖에 못 줬는데 자, 어차피 예약 매도는 그래서 걸어 놓으셔야지 돼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그것만큼만. 하지만 반드시 예약 매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30일에서 90일까지 예약 매도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날 때 0.몇 프로가 아니라 3, 4%씩, 많게는 5%, 정말 지수가 뚝 떨어졌을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씩 매수를 하락이 풋옵션의 기회입니다. 풋옵션은요, 콜옵션처럼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풋옵션, 무기명자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85억 발행해놓고 여러분 같으면 60억만 1년 기다렸다가 안 되는 거죠. 뭐 만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움직임이 나오면 그대로.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인 거예요. 꼭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 LNF가 그러면 얼마나 저가 종목이었는지 아시죠? 1917년도에만 해도 16년도에 19,000원 갔다가 자, 총무가에서 뭐 어쨌다 이렇게 1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몇십만 원까지 오를 줄 몰랐잖아요. 채권의 약정대로 순식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약정대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낮게 매수할수록 어차피 2,8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 가격이 자, 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채권의 약정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채권의 약정 매도 이후에 매물대별로 나눠놨습니다. 조정이 당연히 조금씩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대로 매도해 놓는다 그러면 저가에 사놓기만 해도 예약 매도 가격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가에 샀어도 예약 매도는 1차, 2차, 3차 처음 들어갔던 대로 다시 걸어놓는 거예요. 추가한 종목들도. 자, 이렇게 해서 하락이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런 성공풀이 나무 종목을 나무에 물 주듯이 여러분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이 종목 저 종목 다 담고 손절가 막 잡고 이게 아니라 성풀 꿀 종목이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10년물 채권이 어느 정도 11,000원대를 여러분 폭락이라고 그러죠? 막 폭락 금리가 올려라.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채 가격이 대한민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져야지 우리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익률의 반대가 바로 채권 가격이에요. 요즘에 채권 아카데미도 많이 생기고 자 은행이 2달 만에 은행채를 발행하고 금리가 빠졌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다가 일본 때문에 올라갔지만 자 다시 오늘 안정적으로 22년도 12월 22일 날 채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자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항상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 좀 보실 때는 미국 채권의 2년물 금리를 보십시오. 지금 한 4.21 정도 되는데 얘가 정말 3.8까지 가버린다. 자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덜 떨어졌어요.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한 4.3에서 3.4 정도까지 빠졌었다가 최근에 다시 3.7까지 갔다가 오늘 3.5, 3.6 이랬거든요. 근데 4년물 채권은 덜 떨어져서 파월이 굳이 빅스텝으로 0.75가 아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로 올려놓고 뒷말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2년물 채권만 파월은 뚜렷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채권 쪽에서는 이미 빌 크로스부터 채권 금리를 우리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섭게 온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항상 경기 침체는 채권 쪽에서 맞췄어요. 하지만 채권 쪽에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채권을 풀었잖아요. 채권을 풀었기 때문에 채권 일선에서는 지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예약 매도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가 매수하면 수익률이 확대된다. 우리가 저가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저가가 아니라 채권 약정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가격이 그 가격 밑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매수를 할 때 조금씩 중간에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도 우리가 바닥에 정확하게 살 수 없죠. 자,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대로 예약 매도. 그래서 여러분 예약 매도를 안 해놓으시고 더 갈 거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 3,000원대 샀는데 지금 1,000원이다 글렀다. 아니에요. 아우딘 피처스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성풀 4호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아주 예쁜 움직임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예약 매도를 순식간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1개월 산술 가중평균 그리고 일주일 당일 주가 요거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주가가 빠르게 움직여 버려야지 돼요. 여기에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저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채권 약정에서 기본적으로 30에서 자, 75%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약정으로 확정이 돼 있는 보통 근데 약정에 자, 정관에 60% 하락, 리픽싱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체크하셔야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언제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하락장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자, 채권 규정이 개정된 종목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고 나면 물론 자,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중에서도 규정이 개정되기 종목이어도 지금 개정된 대로의 규정대로 풀어놓은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만일 아닐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재무구조랑 정확히 확인해야 되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에 조금만 반등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꿀 종목들이 빨리 먼저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저가를 확정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회복한 기간 안에 자, 일단
올라가 버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섭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 하락시가 기회가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락이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몇 가지의 채권의 움직임이요. 바로 채권 약정이 10,000원의 종목이 기본적으로 약정이라면요. 자,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정에 하지만 어떤 정과에 따른 약정이 없을 때요. 하지만 추락해서 5,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 기회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평단을 다른 종목들은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채권 약정에 대한 특이 발행 조건까지 다 확인하면 바로 매수 기회가 더 떨어지네. 5,000원에 샀는데 조금 4,000원이 되네. 하지만 규정과 정관을 특이 발행 조건을 다 확인하고 나면 저점에서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매수하다 보면 갑자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자, 요일당 시점이 시작이 되면 요일당은 알 수가 없죠.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당일 주가 나누기 3이기 때문에 요일당 하기 시작하면 막 움직여버리는 이유가 바로 1개월과 일주일과 당일 나누기 3이 바로 약정에 나와 있는 이 할인된 가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사는 이 채권을 발행한 무기명자가 막 컴퓨터 앞에서 하진 않겠죠? 또 회사가 자, 어떤 주관사가 빨리 움직임 있게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작고 자, 소외된 종목. 근데 이런 종목이 거래량이 막 트고 나면 이제 수급이 붙었다. 회사가 모르는 사실 주가의 상승이 어디 있고 추가 발행한 무기명자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상승이 회사가 모르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빼야 됩니다. 다 약정에 의해서 이런 소외된 종목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7,000원만 회복하면 채권은 불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락 시에 우리는 매수하고 순식간에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우리가 매도 기회를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고 자, 한 3, 40 갔다가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그럴 때 당연히 이항 매도를 해놓으면 저가의 매수에서도 우리가 매도하는 1차, 2차, 3차 목표 금액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분류를 30%, 뭐 50%, 20% 3차 이렇게 해서 매도해버리면 자, 살짝 몇십 원 정도, 한 1, 2% 정도, 3, 4% 정도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3차 한 20%는 충분히 수익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매수 가격에 매도한다는 생각으로도 충분히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려면 회사가 발행한 모든 채권의 공시와 자, 나와 있는 출자부터 자금 내역을 약정대로 딱 공시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열어보시면 전부 파일이 다 있습니다. 봐야 돼요.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금리가 아직 정확히 계속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회사채, 자, A에 이제 추가 발행한 채권은 막 이자가 4%, 5% 들어가요. 이거 확인하셔야죠.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요, 푸르게 성장을 시키자예요. 10종목 매수할 자금으로 한 종목을 모아가는데, 그것도 그냥 사갖고 무조건 20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권에 나와 있는 약정. 첫 번째, 여러분 전환 가격이라 그러죠? 전환 가격. 이거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전환 가격이 얼마가 됐든 약정에 몇 프로까지 하락할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이 70%를 하단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관이나 자, 주주총회 결의에 뭐 75% 하락한다 그럼 10,000원짜리가 2,500원까지도 하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매수 기회예요. 자, 아이고 2,500원인데 1,000원까지 갔네. 이거 2,500원이랬는데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2,500원까지 한 달 안에 못 갈 것 같죠? 순식간에 자,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부터 1개월 가중 산sun 평균가 일주일 그리고 당일 가격. 자, 그 당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일 합산한 거에 나누기 3. 이 가격이 2,500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더더욱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의 채권에 무기명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할 수 없는 자, 회사 자, 우리보다도 더 위험한 자, 근데 아무것도 약정이 없는데도 받았어요, 이 채권을. 자, 신주인수권하고는 다음에 신주인수권도 설명드리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어떻게 늘려요? 이미 만땅을 채워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이 자, 회사는 이를 통해서 타법인 출자를 하든지 당연히
담보를 제공했던 어떤 자금과 가격이 맞던지 그것도 사실은 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선물 나무 종목 같은 경우 4호 종목 같은 경우 다 확인을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고 자 떨어져도 자 할 수 없이 그냥 산다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일반 투자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회사와 무기명자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회사와 무기명자가 결정한 채권의 결정 그대로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거 채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이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주식을 자 여기서 지수가 하락을 하던 지수가 오르던 금리에 의해서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살짝 잡히긴 했습니다. 일본이 조금 찬물을 끼얹었지만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루 만에 방어는 됐습니다. 자 미국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자 어떤 판결은 나오겠죠.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리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금리를 안 올렸을 때 자 지금 금리를 하락시키거나 이때 오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파월이 임기가 지난 뒤로 그러고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이 종목을 고르실 때 차트를 보고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 시장이 좋아갖고 막 그냥 수급이 붙어갖고 막 올라갔다가 그렇지 못하죠. 그만큼 자금력이 누구도 자금을 쓰기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채권 종목은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예요. 마이너스일 때마다 정확하게 약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채권이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채권 약정이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 어떤 채권인지 채권의 가격, 전환 가격이 얼마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려면 바로 샵 3772 전화번호 샵 3772에 문자는 구미형으로 보내주시면 자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그날에 우리의 자금시장, 우리 자금시장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진 게 아니라 환율과 국채 발행과 국채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만기채 그리고 회사채도 저기 그냥 막 무기명 채권이지만 뭐 등급이 낮은 이런 채권이 아니라 A1 채권, AA 마이너까지 발행한 채권,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채권들이 특히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거랑 하나하나에서 그때의 움직임을 한 번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 요즘 같을 때 주식 어려워요. 근데 올해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요? 절대로 아니죠. 정확하게 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 중에서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과 발행을 한 종목 중에서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재무구조를 전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재무구조에 채권 발행은 있는데 정말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더욱더 그리고 지분도 그렇고 매수하기가 좋은 종목인지 그것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조금 그렇죠? 속상하고 또 좀 안 좋은 뉴스를 봐도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애들이 눈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놔두고 자, 눈싸움을 오랜만에 하는 걸 요즘 애들 맨날 학원 다니는데 봤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나가다 애들이 던진 눈을 한번 맞더라도 자,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춥고 살짝 마음이 우울했지만요. 자, 집에서 커피 믹스라도 한번 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즐거운 드라마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린 정말 행복한 지금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한 번쯤은 그리고 어려운 길냥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유기견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